자, 그다음 147페이지 3번에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등이다. 이제 교환 페이지 4페이지로 잠깐 가보실까요? 이제 교환 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법에 관련해서 이제 먼저 3번은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교환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번에 적립입니다. 적립은 양걸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규모입니다. 규모. 자, 규모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기역니은 세 가지 규모에 해당한다. 그래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 150세대 이상의 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디귿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특별수선 충당금을 누가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 2번, 3번. 자, 여기는 규모는 2번에 지금 규모는 기역에서부터 디귿,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 세 가지 규모 하나 봐주시고요. 자, 3번은 이제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적립했던 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3번에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에게 넘깁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래서 자, 문항 3번은 여기 임대사업자. 그럼 여기는 이제 3번은 임대사업자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 이 돈을 임대사업자 여기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넘기는 주체를 봤을 때 최초로 구성이 되는 이거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문항 3번. 자, 4번. 4번은 지금 동그라미 4번. 자,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려증을 수립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임대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뭐합니까? 갖춰 놓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 계획은 동그라미 4번 이게 지금 지문에 답니다. 복잡할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수립을 해서 제출하고 뭐 하면 임대 기간 동안 갖춰만 둔다. 즉 비치만 하면 돼. 더 이상의 절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항 4번 정리하고요. 2번으로 가죠. 요율 및 사용 절차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 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1만 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적립에 관한 시기하고 요율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기가 됐을 때 법에 따른 이 법에 따른 그 요율에 해당된 금액을 적립합니다. 1번.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적립 시기하고 요율을 정리한 게 해서 1번은 지금 적립 시기와 그리고 요율 얼마를 부담할 거냐. 그래서 여기 요율은 법에 정해버렸어요. 좀 전에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했던 반면에 이 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 요율은 뭐 여기는 규약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으로 정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1번, 2번. 명의 예치 관련한 부분 하나 봐주시. 2번은 뭐 따로 관리합니다. 3번.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뭡니까? 협의입니다. 협의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신고 절차가 여기는 사용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하냐? 절차는 관할 시장 구도청장은 뭡니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 4번, 5번.
여기는 지금 문항 4번하고 5번,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은 지금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이 특별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에 관한 절차입니다. 보고의 절차 일단 볼까요? 보고 절차는 먼저 4, 5번 먼저 보죠. 4, 5번에 가보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특별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종합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4번. 4번하고 이제 4번하고 5번, 4, 5번, 4번 일단 볼 건데요. 이제 4번 모든 거 봤을 때는 이 특별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그 보고에 관한 절차, 보고에 관한 절차를 봤을 때 보고 절차를 가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그 보고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를 가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특별선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를 가보니까 첫 번째 여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시장군수 그 다음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두 번째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거를 종합 누구로 갑니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4번에 따른 지금 보고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만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장관의 순으로 쭉 보고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 5번은 시기입니다. 그럼 언제 보고할 거냐? 시기 관련해서 동그라미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종합 이걸 언제 보고합니까?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그래서 두 번만 지금 여기 시도지사나 장관에 보면 1년에 몇 번을 보고합니까? 두 번. 그래서 매년 1월, 7월 30일이라고 2월, 8월 언제까지 각각 15일에 신고하며 보고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 보고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도 기억하지만 시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기를 여러분이 그 1년에 두 번. 그럼 일단 여기 시도지사가 보고하는 것을 1년에 몇 번 보고합니까? 1년에 1월, 7월 언제까지? 31일까지. 장관의 보고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년 2월하고 8월 언제까지? 15일까지 이렇게 보고한다고 해서 이 숫자는 여러분이 6개 숫자를 이렇게 매년 등등하려고 복잡하니 이거를 그냥 묶어버리냐. 어떻게 묶어버리냐면 시도지사가 보고하는 시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17은 30일 뭐 이거 맞지는 않죠. 이러면 이걸 한다 짜 맞춰서 여러분 좀 외우시기 편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어떻게 하면 28은 얼마? 15. 그래서 17은 30일, 28은 15면 매년 그렇게 연구도 이거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정리는 17은 31일, 28은 15까지 이제 해서 보고 시기하고 그리고 보고에 관한 순서 이렇게 정리해서 4번, 5번, 17은 30일, 28은 15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시기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일단 이 17은 30, 28은 15까지 정리해도 이 지문도 중요합니다. 이 지문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또 혼동이 되실 수 있냐면 그래서 밑에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 화살표 나중에는 한번 이번 시간에 확인할 건 여러분들이 이 적립 여부 등 이 보고 절차상의 순서를 꼭 하나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밑에 지금 화살표에 가보시면 첫 번째 여기 이제 보면 이 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에 관한 절차상에서 지금 화살표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2개 화살표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에 관한 신고 보고 그 절차상의 그 순서와 시기를 첫 번째 화살표 가보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금 한 번이 더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그 순서만 보죠. 자 밑에 이 임대 현황 신고에 관한 질문을 여기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한번 와 보면 그러면
현황 신고의 첫 출발선에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장관이. 장관은 동일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을 어디를 하시냐면 여기 첫 번째, 두 번 이걸 혼동하세요. 뭐하고 혼동하더라? 특별손충당금의 적립 여부 등의 보고 절차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시 했던 반면에 이 현황 신고를 끌어왔다면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갑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누가 들어가죠? 시장군수구. 이게 여러분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꼭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신고 보고 시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첫 번째 줄에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보고는 언제 합니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현황 신고도 여러분 이 절차상의 신고 보고 순서하고 그 시기까지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화살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자본금 전문 인력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여기 정보란 것은 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할 때 정보는 몇 가지 정보를 신고합니까? 그래서 봤더니 신고는 총 정보는 6가지 정보를 신고하는 거고 이 6가지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자본금 전문 인력, 3번에 사무실 소재지, 그 다음에 4번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세대수 및 소재지, 5번 보증보험 가입사항. 그리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6가지 지금 보신 대로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6가지 다 정리하셔야 되지만 그중에 특히 그중에서 6가지 중에 문항번호로 봤을 때 몇 번? 5번은 좀 주의할 5번이죠. 5번은 뭔가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이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 이어서 수업을 할 때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이 임대관리업은 이 주택임대관리업 크게 두 가지죠.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는데 그중에 보증보험은 이 관련법에서 어느 임대관리업만 보증보험 가입하게 돼 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만 보증보험 가입 규정이 어느 규정은 없습니까? 위탁관리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양가로 누구만 해당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누구는 관계없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계가 없다는 거で그거 하나 봐두시고 6번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의 위스탁 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의 총 몇 가지를 6가지를 신고한다는 그래서 정보에 관한 것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 순서 적립 여부 등의 절차상의 그 신고 보고 순서와 시기도 기억하지만 동시에 플러스 무엇도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이 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에 관한 신고 보고하고 관련 정보까지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황 신고는 주관식으로도 객관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꼭 이걸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면서 동시에 여기 이 부분 정리하면 뭐가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이 법에 따른 특별선 충당금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네 번째, 교환 번호로 네 번째도 보시면 하나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법은 좀 달라지는 거죠. 4번에 가보니까 무슨 법에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소선 충당금. 네 번째, 이제 보면 특별소선 충당금인데 무슨 법인가 여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죠. 법만 좀 다를 뿐이지 명칭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 한번 보실까 부분들은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양가로 1번에 적립 등의 동그라미 1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소선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1번, 2번.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규모입니다. 규모를 가봤던 여기도 공공임대주택은 이거를 적립할 규모를 물어보는 걸 가보니 규모를 자 규모도 몇 가지인가요? 기역, 니은, 디귿 규모는 여기 보니까 기역과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규모에 해당한다면 해서 기역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니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디귿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서
규모는 몇 가지 규모인가요? 세 가지. 근데 규모는 지금 이 법에 따른 특별선충당 관련된 니은, 디귿하고 어디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 법에 따른 규모, 니은, 디귿은 같다 틀리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니은, 디귿은 세대수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그래 세대수도 없지만 그 중에 디귿은 중앙 난방만 있지 무슨 난방 해당이 없습니까? 여기는 지역 난방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모는 지금 이 법에 따른 니은하고 디귿, 그 다음 이 법에 따른 니은하고 디귿은 꼭 규모,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규모 하나 봐주시고 3번.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는 특별선충당금을 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에게 줍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넘겨준다라고 해서 자 문항 3번입니다. 3번. 여기도 이제 그러면 문항 3번이면 여기는 공공주택 사업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 돈을 분양 전환에 이 돈을 주고 가는데 그럼 이 돈은 여기는 누구에게 이 돈을 주고 갈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들어간 건 누구에게 줍니까? 여기는 입주대표회의.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봤던 특별선충당은 모두가 다 임대사업자가 양도되는 경우 이거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대세를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인지 다 이거는 양쪽 모두가 다 누가 들어갑니까? 입주자 대비회의입니다. 부분들은 그거 하나 정리 봐두시면서 가고요. 이렇게 한번 잠깐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간 정리요. 중간 정리. 자 이제 뭐를 한번 지금 이제 전 시간 했던 거랑 같이 하나 묶어서 뭐를 한번 확인할 거냐면 인계 절차상의 순서로 봤을 때 순서는 이제 저 절차상의 순서의 마지막이 되는 부분이에요. 돈의 인계 절차의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특별선충당금도 돈이고 이 법에 따른 다 이 돈은 돈이다. 그러면 돈이 넘어가는 일단 중간 단계 생략하고요. 최종적으로 돈은 누구 손에 마지막에 쥐어지냐 물어봤을 때 돈은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입주자 대비회의죠. 입주 대비회의예요. 좀 전에 지금 정리했던 하자 보수 보정보다 절차상의 순서를 따라갔을 때 마지막 누구 명의 변경 인계된다고 그랬습니까? 입주 대비. 그러면 특별선충당은 두 가지 법에 따른 경우든 아니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든가 최종적으로 돈이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입주자 대비회의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돈이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걸 정리했다면 그러면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했던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것 장기소송 계획은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넘어갑니까? 절차를 거쳐 마지막 손에 넘어간 건 누구로 넘어갑니까? 관리주체. 그래서 어떤 절차상에 여러분이 순서를 만약 물었을 때 혼동이 되신다고 한다면 돈 또는 서류가 여기서 뭐라 입주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요.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물어봤을 때 마지막 돈은 최종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입주대표회의. 서류는 누구 손에 쥐어집니까? 관리주체로 정리하시면 여러분 혹시 이걸 혼동해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절차를 놓고 봤을 때 이것만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수송 계획은 입주대표회의가 넘긴다? 아니죠. 서류니까 누구 손에 넘어가는 거죠? 관리주체. 돈은 누구 손이다? 입주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돼서 3번 일단 하나 정리했고요. 3번. 자, 그 다음 3번하고 자 4번. 공공임대주택도 뭐가 필요합니까? 장기수송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항 4번에 자, 이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법에 따른 장기정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임대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민간임대주택법이든 공공주택특별법이든 간에 장기수용은 다 뭡니까? 해당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립을 해서 뭐예요?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하고 임대기간 동안 뭡니까? 해당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 갖춰만 놓은 즉 비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부분들은.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관련법에 따른 장기수용 계획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봐주시고 뭐에 관한 걸 좀 주의해 두자. 두 가지 법에 따른 특별선충당금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면 요율을 보자. 요율을.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양가로 1번엔 하나 정리했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양가로 2번 요율 및 사용 절차 등에 대한 양가로 2번입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에.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적립에 관한 시기,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손충당금을 사용검사 1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그래서 여기 1번은 이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적립시기, 1번은 적립시기예요. 1번은 적립시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적립 요일에 관한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부분들에서 시기냐 봐도 특히 여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손충당금 여러분들 이 적립 요일을 좀 기억하시죠. 적립 요일은 왜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냐면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적립 요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4입니다. 그리고 니은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면 그때는 사업계획 시행 당시 표준건축 1만 분의 1의 요율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율은 이 법에 따른 이 요율에 관한 이 요율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적립요율은 꼭 구분하셔서 정리하시고 요율에 관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봤던 여러분이 1번에 이제 기역하고 니은에 따른 그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중에 그중에 특히 1번 기역에 나와 있는 여기 기역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문에 기역에 영구임대주택에서부터 장기전세주택이란 이 여기 용어는 여러분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부터 장기전세주택은 그 용어 쓰기도 여기는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부분들은. 그래서 기역니은에 따른 주택별에 따른 적립별에 같다 틀리다 다릅니다라고 해서 1번. 2번은 예치 사용하고자 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이제 4번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절차상의 그 보고 순서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장관에게 보고하는 순으로 갑니다. 이 법에서는 적립에 관한 이 보고 순서만 정해놨고 시기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공공임대주택법에서는 그 순서를 보시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장관으로 가는 그 보고 순서만 정리하실게요. 시기는 이 법상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 여기는 보고 절차상의 순서만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이 공공주택특별법은 교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번의 교환을 통해 정리를 해서 두 가지 특별손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두 가지 법령에 따라 이거를 꼭 구분 정리해서 마무리하시자라고 해서 교환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교재 페이지 140 지금 8페이지 지금 특별손충당금에 관한 부분을 여기 그 교환으로 좀 보완 정리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교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관련해서 네 번째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나옵니다. 부분들에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한 임대주택, 그럼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그럼 결국 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문제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이라 여기서 말한 임대주택은 무슨 주택을 말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주택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간 임대주택에서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무슨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그래서 이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해서 그 분쟁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4번의 양가로 1번에 구성에 관한 부분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임대에 들어가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야정의를 뭐하더라?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금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살폈었던 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 임대주택 분야조정위원회하고 마지막 여기 아직 나와 있지 않냐, 진도상에 좀 뒤쪽에 나와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네 가지 위원회를 정리하는데, 이 위원회 지금 여기 이 임대관리위원회를 빼 나머지 세 개 위원회는 다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에 둔다는 표현을 쓰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 양가로가 구성한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나 시군구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둔다란 표현 대신에 1번에 박스가 구성한다. 박스는 누가 들어갈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한다. 그래서 문항 1번 하는데 봐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도 위원들은 몇 명을 뽑을 거냐? 2번에 가봤더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 절차 등의 필요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이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호선인데, 여기 위원회 여기 뒤쪽 중간에 지문에 이제 교재 중간에 나와 있지만, 이 위원회 위원장은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여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위원장은 뭐 하더라? 호선한다고 했어요. 호선이란 건 선출된 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한 절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선. 여기 누가 임명 지명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호선이란 건 10명 이내 선출된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절차를 뭐라? 호선. 즉 위원들이 뽑는 것이 외부든 지방자치단체 임명 지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원들이 스스로 뽑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더라? 호선.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은 여기는 위원 중에 나오고, 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나옵니다. 호선이라는 표현을 썼고, 위원장도 위원 중에 나옵니까? 아니요. 이 위원장은 여기는 누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표현에서 이제 그중에 먼저 지금 2번에 나와 있어 한번 확인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뽑습니까? 여기는 몇 명을 뽑더라? 10명이네. 자, 그럼 10명은 어떤 위원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우측에 149페이지 그 문항 4번을 먼저 가. 3번 볼까요? 3번은 방금 확인했듯이 위원장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위원 중에서 임명 지명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된다고 돼 있고요. 자, 문항 4번. 위원장을 제한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성별을 고려 임명 위촉합니다.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6명이. 그래서 여기는 문항 4번에 가면 이 10명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몇 명 이상이 들어갑니까? 6명 이상. 그래서 여기 6이라는 숫자 좀 기억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특정 직군의 위원이 아니라 여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최소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에서부터 비읍까지 해당되는 위원들 중에서 10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잠깐 하나 볼게. 그 중에 관련해서 D급번에 가보니까 D급번에 기역번 잠깐 볼까요? 교수 직군 관련했을 때 그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그리고 디귿에 주택관리사 관련 경력은 몇 년 이상이 필요합니까? 3년 이상이. 그래서 문항 기역하고 디귿 정도 좀 봐주시고, 임기 볼까? 박스 벗어나서 임기로 갑니다.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연임하는데, 연임에 관한 규정의 회차가 몇 차례만 가능하더라? 연임할 수 있다.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내서 임기는 2년 연임 꼭 앞에 뭐가 돼? 연임에 관한 횟수에 대한 몇 차례만?
두 차례만이라는 거 꼭 주의하셔서 확인하시면서 일단 위원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현재 그 보고 계시는 페이지 맨 위에 박스로 들어가서 회의 관련한 부분 잠깐 볼까요? 회의 관련해서는 1번부터 해서 지금 7번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만 보죠. 두 가지 하게 되면 먼저 동그라미 2번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 몇 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알리게 됩니까? 회의 개최 2일 전의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럼 여기는 그 중에 이제 보셨을 때 회의입니다. 회의 관련 문항의 동그라미 2번. 회의 몇 일 전까지 이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2일 전까지 위원회가 알립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기억을 잠깐 상기하면서 한번 뭘 하나 볼 거냐면 여러분이 자,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부분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는 최소 이 회의 개최 몇 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알리게 돼 있다. 동별대표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소집 통보 기한은 몇 일 전까지? 5일 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임대주택과 관련 회의 관련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기한 몇 일 전까? 2일 전. 그러나 임차인 대표회의 소집은 몇 일 전까지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5일 전. 요 두 개 일자 정도 구분하셔서 하나 정리하고요. 2번 하나 정리하고 밑에는 3번에 회의 관련 종족수 관련해서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의와 의결하는 종류 뭐 따로 정리할게요. 두 가지 모두가 다 개의를 물어보든 의결을 물어보든 다 얼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과반수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과반수 그렇게 한번 정리하셔서 확인을 해 둡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조적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하고요. 하나 출제하고 이런 꼭 하나 정리하실 게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분쟁 조정의 신청. 분쟁 조정의 신청을 좀 전에 여기는 무슨 주택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민간 임대주택에서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정 신청사항 가보니까 양가로 2번에 지문에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무슨 주택의 조정 신청사항이 되는 건가요? 민간 임대주택의 조정 신청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기역에서 몇 번, 리을까지 해당되는 해서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1번에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뭡니까? 임대주택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밑에 음형을 주어지는 밑에 보면 대통령령이라는 그래서 음형을 주어서 네 가지를 물어보는 이 지문은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형을 주어지면 한번 읽어는 보셔야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포함한 총 몇 가지 사항은 이 조정 신청에 해당되는가요? 기역, 니은, 디귿, 이래 크게 네 가지 사항은 어느 주택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정리하시고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문항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2번은 지금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과 니은에서 2번에 기역과 니은에 관한 것은 무슨 주택에 지금 발생된 문제인가요? 공공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해서 자, 2번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은 위 일의 사항이라는 것은 위 일의 사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일이란 것은 이 네 가지 사항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몇 번인가요? 기역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도 조정 신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디귿번 요거를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니은번에 가보니까 지금 무슨 사항이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하고 분양전환 가격 다만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뭐더라? 제외한다는 거면 여기 니은번호 가보니까 여기는 뭐 니은번호 가보니까 분양전환 가격 그리고 분양전환 승인 자 그럼 이제 니은만 없던 지문 정리하셨으니까 볼까요? 그러면 공공임대택은 2번에 기역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니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중에 그러면 분양전환 가격은 조정신청상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된다면 O 아니면 X에서 전환 가격은 해당 조정신청에 들어갑니다. 분양전환 승인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신청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분양전환 가격 승인은 꼭 구분하셔서 가격은 신청에 들어가지만 이 전환승인 사항은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정리하시고 여기는 해당 유무를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또 한번 정리하시자. 혹시나 분양전환 가격 또는 분양의 승인을 줬을 때 여기를 쓰는 형태도 한번 꼭 이게 시험으로도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신청상 해당 유무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플러스 혹시나 용어상으로서 이걸 가지고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쓰는 주관식의 문항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시자는 거라서 그러게 지문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지금 현재 교재는 2번까지 끝났는데 하나 추가를 덜 게 있어요. 2번하고 문항 3번 2번에 3번에서 3번은 현재 교재에 없어요. 생략이 됐는데 자 교환으로 가볼까요? 교환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교환 페이지 6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상단에 지금 동그라미 3번이라고 그래서 자 공공주택 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 용어 하나 밑줄 용어 밑줄 하나 꺼두시고 마지막 지문은 이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은 조정시장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신청할 수 있다. 3번은 지금 이 중요 지문에 빠졌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밑줄을 방금 밑줄 껐던 것은 지문에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까지 이제 해서 3번까지 여기 3번 하나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완해서 하나 넣었었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볼까.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이 위원회 관련해 출제가 됐었던 지문에 잠깐 밑에 기출문제 교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법령상 이 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문항 1번부터 쭉 해도 5번까지 중에 임대료 증액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답니까? 아니요. 여기는 서로 간에 위원회가 여기 직권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여기는 서로 신청할 사항이지 직권 조정 신청은 아니지요. 1번. 2번은 지금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아니죠. 1년이 몇 년으로 바뀌어야 돼요? 2년으로 바뀌어도 틀리죠. 왜냐하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2년 연임사 연임 횟수량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차례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분양전환 승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됩니까? 분양전환 가격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다. 없다. 4번 맞고요. 5번 임차인은 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임대차 분해조정이 방금 보신 대로 보면 특히 이 두 가지 주택에 관한 분쟁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더 중요도를 띠고 있는 어느 주택에 발생된 분쟁에 관한
조정시장 꼭 확인하자. 그 중에 이 공공 이임주택에서 1번 분양전환 가격, 분양전환 승인, 여기 세 번째는 밑줄 껐던 건 뭔가요?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주의하시 정리하시고, 네, 그래서 조정 신청 사항까지는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다시 이제 교환 잠깐 마무리 정리하시고, 교재로 들어오게 되면 양가로 3번의 조정의 효력입니다. 마지막 지문에 3번에서 조정의 효력. 자, 지문에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번은 지문 중에 용어 하나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만 밑줄 그어둘까 해서 3번은 여기 조정조서. 그래서 여기는 용어 조정조서란 지문, 이 지문 하나만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한번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하면 요 지문을 뭘 같이 물어봤었냐면 회의 개최 요 2일 전에 요 2일을 한번 가로치는 요 지문하고 동시에 플러스 여기 조정조사란 지문을 같이 해서 회의 소집 2대 2하고 조정서를 가로쳐 놓고서 숫자, 통보에 관한 기한하고 영어 쓰기 이제 각각 2라는 숫자와 조정서를 한번 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조정의 효력은 지문 중에 뭘 하나 밑줄, 조정조서 밑줄 하나 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부분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5번 임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5번 살펴보시겠습니다.